자, 예, 안녕하세요. 니디드랍 2회차 방송을 맡게 된 웨스트 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DJ K찹이 와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에서 DJ로 활동을 하고 있고 힙합 DJ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곳저곳 많이 음악을 틀고 있는 턴테이블 리스트 DJ K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K찹 하면은 사실 대전 어나더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또 어나더 하면은 대전 힙합의 성지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고 어나더 하면은 사실 들어가자마자 사람 미어 터지고 꽉꽉 차 있는 그런 추억이 좀 많거든요, 되게. 정말 사람들한테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놀기도 힘든데 뭔가 그 어나더만의 느낌이 있고. 근데 또 요번에 인테리어를 바꿨더라고요, 어나더가. 가봤는데 최근에 갔는데 옛날 그 인테리어랑 완전 달라졌어요. 뭔가 철창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뀌어서 되게 좋은 느낌도 들었고. 또 근데 또 생각보다 그 근처에 원래 옛날에는 되게 막 먹을 것도 많고 놀이대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새 보니까 그 인형 뽑기 방도 되게 많아지고 딴 거는 좀 많이 없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또 대전 상권이 좀 많이 좀 바뀌어갔나요? 둔산동에서 좀 딴 데로? 제가 전 대전에만 있었거든요. 네. 대전에만 지금 제가 32살이니까 이제 20살 딱 되자마자부터 계속 12년 동안 이제 대전 상권의 변화를 봤는데 그쵸, 요즘 조금 쉽지 않죠. 좀 인형 뽑기방, 뭐 가차샵, 코인 노래방, 거의 뭐 뽑기 광역시가 된 수준이라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뭐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다시 좋아질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방에서 DJ를 하는 게 사실 약간 뭐 서울이나 이렇게 뭐 좀 사람이 많은 동네에서는 일정 손님이 일정 시간에 들어와도 놀다가 나가도 그만큼 이상의 손님이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은 그 친구들을 안 나가게 잘 잡고 잘 놀아주고 계속 축적을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 DJ를 하는데, 우리 K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DJ잖아요. 네. 근데 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전업 DJ를 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좀 고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항상 이제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뭐 서울이나 다른 이제 좀 수도권 쪽 가보면 이제 업장도 많고 이제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서울 상황이 어떤지는 잘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가게가 없어지고 생겨요. 어떤 술집이 없어지고 뭐 또 어떤 식당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클럽도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훨씬 많았는데 지금 뭐 남아있는 게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광역시인데 나름. 맞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항상 마음속에 이제 좀 불안함으로 작용되고 있죠. 근데 또 그래도 음악이 좋으니까 그 불안함을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좀 저도 좀 많이 그 자세나 그 마음가짐 좀 많이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리고 또 턴테이블을 쓰잖아요, 저희가. 네네. 또 심지어 이젠 DVS를 쓰면은 저희가 이제 또 기술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더 재밌고 DVS만의 좀 특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또 근데 또 저희는 그걸 계속 연말을 하고 꾸준히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한 와중에도 계속 갈고 닦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젠 또 자기 자신을 이젠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잘 나를 갈고 닦았을까? 라는 그 기준을 보고 싶으면 뭔가 대회라든지 이런 걸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K샵이 이번에 대회를 한번 나갔다 왔잖아요, 또. 네네네. 거기서 이제 2등을 했는데 좀 어떤 대회였죠, 그게? 그 가장 최근에 나갔던 대회는 예. 이제 DKBT라고 DJ 코리아 배틀 토너먼트 아, 약자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힙합 부문으로 아, 나가서 이제 2등을 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자기만의 이제 루틴 이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만의 이제 루틴이나 스킬들을 이제 집약해서 이제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서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DJ 분들이라던가 뭐 심사위원분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등수를 매겼던 그런 대회인데 어떻게 좀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물론 아쉽긴 하지만 1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2등을 해서 그래도 뭐 나름 만족스러웠던 대회인 것 같아요. 그 지방에 있는 저로서는 그리고 이제 뭐 한국 DJ 씬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봤을 때 뭔가를 내 스스로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시스템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예,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회도 많고 서로 이제 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게 되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항상 내심 아쉬웠었는데 뭐 대회 시기가 좋게 이제 대회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맨날 주변에서 이제 너 잘해,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이런 거 사실 잘 안 와닿거든요. 맞죠. 냉정하게 진짜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래도 나름 입상을 하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뭐 대회를 항상 나갈 때마다 조금 스스로 디벨롭 되는 게 느껴져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회를 항상 나갈 때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전에는 또 어떤 대회를 나가셨나요? 제가 그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DKBT를 1회 처음 시작했을 때 나갔었고 그때는 이제 본선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본선 그 붙었다고 연락이 새벽 3시였나? 4시에 왔어요. 새벽 3시인가 4시에 왔는데 합격이라고. 대회가 그날 당일이었어요. 새벽 3시에 연락이 왔는데 그날 당일 본선이라는 거예요. 어질어질하네요. 네, 그래서 못 갔죠. 못 가죠, 사실. 네, 못 갔습니다. 네. 안 간 건 아니라 못 간 거죠, 그거. 못 가겠다 했습니다. 네. 표가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네. 그래서 본선에서 이제 이름만 올리고 떨어졌고. 좀 너무한데요, 이거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절치부심해서 그 년도 또 대회 이제 DDC 대회가 열렸어요. 대구에서 우리 그 소울캐스트 형님 주관하신 DDC 대회를 해서 1차, 2차 다 붙고 이제 파이널까지 올라갔죠. 결승까지 올라가서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크나큰 실수를 해서 입상은 못했는데 그것도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좀 동기부여가 됐죠.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DKBT 2회차 때는 실수를 안 하진 않았어요. 실수를 역시 했는데 티가 안 났죠. 그쵸. 네. 뭔 느낌인지 알 거예요. 타임 보다가도. 그쵸.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쵸. 근데 이제 DDC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실수였어서 뭐 그런 총 3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뭐 국내 대회든 뭐 해외에서도 대회가 있으면 꾸준히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우리 K샵은 멈추지 않는다. 그쵸? 네, 그렇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DKBT에서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루틴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몇 분이었어요? 10분이었어요. 10분. 네, 10분. 원래 저도 15분인 줄 알았는데 10분이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 힙합 DJ들은 10분이면 또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진짜 압축시켰습니다. 꽉꽉 눌러 담았죠.
보통 1시간이면은 저희가 노래를 많이 쓰잖아요. 네. 제가 금요일 날 타임 봤을 때 딱 1시간에 봤는데 몇 곡을 썼나 세라토 히스토리로 세어봤어요. 아, 그쵸. 근데 딱 65곡 썼더라고요. 보통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0분이면은 되게 와 꽉꽉 눌러서 엄청 타이트하게 막 정말 샘플만 딱딱딱 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랬을 네. 것 같은데 와 이따 들을 수 있나요 그거를 플레이를? 그때 썼던 루틴들도 몇 개 넣어오긴 했어요. 아, 너무 기대돼요. 몇 개 넣어오긴 했는데 막 그렇게까지 압축시키진 않았고, 왜냐면 이번에 지금 트는 건 이제 좀 타임이 좀 길잖아요. 아 그쵸. 그래도 한 25분 30분 정도 되니까 그렇게 너무 압축시키면 좀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맞죠. 조금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래도 루틴 몇 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분 30분 이렇게 플레이를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렇게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만의 무언가 추구하는 색깔이라든지 방향성을 좀 준비를 해서 오잖아요. 통상적으로는. 네. 근데 뭐 준비는 어차피 K샵이 원래 딱 잘 하는 걸로 딱딱딱 준비를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K샵이 뭔가 힙합도 사실 단순히 힙합 땡 이게 아니잖아요. 힙합에도 하이 장르도 되게 많고 연도별로도 되게 많고 지역별로도 되게 많고 K샵이 하고 싶은 힙합은 어떤 힙합이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모두의 힙합은 다 다른 힙합이잖아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K샵이 추구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있어요. 저한테는 어떤 거요? 두 가지 자아. 로컬 DJ로서의 자아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추구하는 이 자아 두 개가 지금 되게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음악을 이 로컬 DJ 자아 속에 좀 넣어봐요. 그러면 또 이제 로컬 DJ가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죠. 안 돼. 넌 손님 잡아야 돼. 너 안 돼. 손님들하고 놀아. 손님들 좋아하는 거 틀어. 그래서 제가 뭐 파티 DJ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스크래쳐도 아니고 배틀 DJ도 아니고 저는 그냥 클럽 DJ예요. 사실 말하면 뭐 클럽 DJ이기 때문에 클럽 DJ로서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 뭐 요즘 유행하는 곡들, 뭐 많이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고 좋아해 줄 수 있는 곡들 이제 계속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 하려고 하죠. 그거를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쇼츠나 릴스 이런 아니면 뭐 대회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려고 하죠.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 힙합을 되게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제가 처음 들었던 노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크리스 브라운 노래를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항상 어떻게 보면 전 사실 되게 빡센 그런 힙합보다는 좀 약간 그런 부드러운 R&B라던가 좀 약간 그런 장르. 저는 그래서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때 2015년도 6년도쯤에 이제 그 레치시라든가 그쵸. 이제 PBR&B 이런 장르가 이제 많이 올라올 때가 있었잖아요. 예, 맞죠. 레치다. 전 그때 힙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그때 시절에 나왔던 좀 그런 힙합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 않고 조금 라이트하게 즐길 수, 이지 리스닝도 좀 되면서. 그쵸. 이지 리스닝 중요하죠. 예. 제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딥한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맞죠. 이지 리스닝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90년대 거를 되게 좋아해요. 90년대 서부 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름도 그쵸. 웨스트 형. 그리고 고향도 이제 한국의 서부 출신 그 아산. 아산. 충남도 충청 사우스도 아산. 저도 아산에서 대학교 나왔습니다. 같이 서부 사람이었구나. 서부 사람. 어쩐지 약간 친숙한. 맞아요. 그 아시잖아요. 그 한국의 캘리포니아 대천해수욕장. 진짜 쉽지 않죠. 한국의 캘리포니아. 한국의 롱비치. 맞아요. 정말. 근데 이지 리스닝이 중요한 게 저도 그때 걸 좋아하지만 저도 요새 이제 저희도 클럽이잖아요. 또
드랍 더 비트도. 근데 손님들이 일단 느껴야 되잖아요, 음악을. 네. 느끼고 이제 그거와 같이 놀 수 있어야 되고 네. 무작정 제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옛날 거를 요새 거랑 어떻게 풀어서 하면은 맞아요. 사람들이 쉽게 와닿고 와 신난다 이 소리가 나올까. 저는 딱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바른다면 정말 욕심이에요. 그쵸. 아시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냥 저로 인해서 그냥 뭐 힙합을 한 명이라도 더 좋아해주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오. 근데 좀 안 하고 싶은 것들도 있죠. 아, 이건 참아 못하겠다.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다, 좋다 이건 아니에요. 네. 정말 좋아하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우텐클랜이나 비기 노래 제가 안 틀어요, 아예. 아, 예. 왜냐면은 취향이니까 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죠. 노래 좋은 거 많고 네. 정말 이건데,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언행일치는 하자라는 느낌으로 이름부터 웨스트 영이고, 아, 그러니까 그 느낌을 이제 더 살리려고 일본 최대한 동북권을 최대한 피해가요. 옛날 거 들 때는. 그러니까 동북계 나쁘다. 아니 좋아요. 저 좋은 거 많이 듣고 하는데 비밀인데 동북권 한 번씩 많이 들어요. 비밀인데 진짜. 아, 들을 순 있죠. 들을 순 있지. 근데 제 친구들이 들으면은 네. 변절자네 이래가지고 아. 비밀이에요 이거는. 근데 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약간 뭐 예를 들면 너무 과하게 요새 저도 서울을 한 번씩 구경을 가요. 네. 뭐 홍대라든 홍대 타임 보러 갈 때도 있었고 이태원 네네. 타임 보러 갈 때도 있었는데 보면은 요새는 좀 빡센 아니면 정통 그 힙합의 느낌보다는 레게톤이나 네. 라티노 쪽으로 약간 리믹스된 노래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걸 더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최대한 그걸 안 틀려고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그 청주 드랍더 비트 이제 뭐 형준이 뭐 하우스펠라랑 DJ 드랍더 보스랑 그런 걸 많이 존중도 해주고 많이 이해도 해주고 너무 심하지 않는 선에서 네 거 해도 돼 괜찮아. 우리는 뭐 같은 팀이고 우린 널 믿어. 그리고 저도 똑같이 그래 나도 너희 믿어. 이런 거라 애들이 그런 거를 진짜 존중해주고 좀 되게 이해를 많이 해줘서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쪽은 아직도 피하려고 해요. 라티노나 레게톤 쪽은 제가 확실하시네요. 또 제가 솔직히 제가 그쪽이랑 네. 깔이 그깔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걸 틀어도 맛이 안 나요, 솔직히. 그거를 진짜 제대로 잘 하는 사람들이 틀어야 맛이 나는 거지. 제가 뭐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자 깊게 알지도 못하고 깔짝 흉내만 나봤자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저희는. K샵은 그러면 뭐 피하고 싶은 장르나 이런 게 있나요? 뭐 하위 장르 중에서. 저는 뭐 이것도 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약간 뭐 저는 사실 최근에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원래 피했어요. 저는 그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을 조금 들어보면 뭐 이제 뭐 클럽 씬이라던가 뭐 유튜브든 뭐 어디든 이제 들어봐도 이제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노래를 최대한 짧게 만드는 게 약간 대세고 옛날에 저희가 들었던 음악들 기본 3분, 4분 뭐 이 정도 곡의 길이었는데 요즘은 길어봤자 뭐 2분, 맞아요. 30초, 2분 그 안에 다 뽑아 먹잖아요. 맞죠. 그리고 사운드도 더 빡세게, 빡세고 악기도 많이. 더 으깨버리고 예. 디스토션 더 걸고, 이제 찢어버리고, 맞죠. 이제 레이지라는 장르, 뭐 하이퍼팝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말 싫어했어요. 저 지금은 좋아합니다. 지금은 좋아하는데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런 음악이 왜 좋은 거지? 이게 힙합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이란 걸 느낀 거죠.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내 음악을 들려주고 나 이런 음악 좋아해를 들려주려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들려줘야 돼요.
아 맞죠 예, 맞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난 니네 거 싫어. 내게 짱이야. 내 것만 들어라고 하면 no 절대 안 듣더라고요. 예. 맞죠 맞습니다. 뭐야 얘? 이 아저씨 뭐야? 늙었네, 꼰대네. 아직도 2010년도에 살고 있네. 저 영포티 뭐야 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최근 나온 노래 가사 중에 20세기 출생들은 좀 꺼져보라고. 예. 슬프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 조금 조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조화를 해야 씬에서도 이제 필드에서도 현장에서도 먹히고 맞죠. 나를 보여주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이제 틀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없어요. 가리고 도저히 못 틀겠다 하는 뭐 그런 장르는 없어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힙합 클럽인데 뭐 트로트를 틀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냥 클럽이라는 음악에서 나오는 모든 장르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이퍼팝 저도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네. 많이 들어보고 있고 저는 그 절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앞에 그 옛날에 이제 롯데리아 가면은 네. 뭐 나왔다고 디리리리리리 튀김기 소리. 예, 튀김기 소리를 샘플로 해가지고 낸 되게 빡센 노래가 있는데 일부러 그걸 한 번씩 틀어요. 왜냐면 이제 손님층이 뭐 20대 초반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까를 좋아하니까. 또 가게가 그 대학 맞죠. 가든차라서 대학가니까요. 어리죠 네. 많이. 예. 근데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요새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좀 많이 찾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게가 있어야 무대가 있는 거고 무대가 있어야 우리가 설 곳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거는. 그래서 K찹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 어나더도 모든 음악 다 나오고, 예, 그 뭐 절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예, We are the one. 그쵸. 어나더 네. 대전 힙합의 성지. 예, 어나더 원입니다. 막간 홍보. 그쵸. 막간 홍보. 대전 예. 힙합의 성지 어나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제 주변 또래든 지방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대전 인근 사는 그 지역 친구들, 충청남도, 충청 사우스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는 우리 도에서 제일 짱인 클럽이 어딘 것 같아? 이제 저희는 또 나이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들 그 소리밖에 안 해요. 야, 당연히 어나더지. 그 정도로 어나더는 충청남도 친구들한테는 단순 클럽이 아니라 그냥 문화 공간, 뭐 마음 한켠에 있는 정말 작은 추억, 어릴 때의 추억 막 뛰놀던. 사실 그때는 뛰놀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옆에 낑기고 왼쪽 앞뒤로 다 낑기고 이래가지고 술 한 번 사 먹으려면은 그 약간 전쟁 날 때 약간 피난 가듯이 네. 사람들 막 뚫고 막 이렇게 하고 데킬라 한 잔 주세요 이래야 되고 되게 좋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나더를 한번 놀러 갔잖아요. 놀러 간 거 겸 인사하러. 네, 맞죠.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저희 드랍더 비트 그때 당시 매니저랑 그 DJ 하우스펠라랑 네네네.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갔는데 네. 저는 가슴이 몽글몽글하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K샵이 또 저희 드랍더 비트로 이제 타임을 보러 왔었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저희 가서 K샵 보니까 또 너무 반갑고 확실히 본인 홈그라운드 있을 땐 다르구나 진짜. 그래서 저는 대전 어나더를 가서 K찹을 보러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K찹이 데킬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저도 네. 무리 없이 언제든 공급 가능합니다. 네. 언제든 공급 가능. 잠깐만요. 괜찮아. 편집에 이미 있어. 그러니까요. 편집에 이미 있어. 잠깐 블랙아웃 오신 것 같아. 그 보면은 요새 스크래치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보통 스크래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정확히 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또 저희 DJ들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죠. 이 코로나가 모든 걸 만들었어요. 예. 코로나가 모든 걸 만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턴테이블도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코로나 때 처음 썼어요. 아. 제대로. 예, 그 전까지는 이제 CDJ를 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 독학이거든요, DJ를. 아. 예, 저희가 DJ가 딱 20살 때 시작했으니까 올해 12년 차인데 그렇죠. 처음에는 힙합도 아니었어요. 저는 뭐 안 믿기겠지만 일렉 DJ 출신입니다. 에? 네, 일렉 DJ 출신이에요. 예.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 일렉트로 있죠. 하우스로 처음 아. DJ를 시작했어요. 예. 20살 딱 되자마자 처음 클럽을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DJ가 일렉을 틀고 있는 DJ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금 얘기했지만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학교도 때려치고 바로 그냥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학원을 등록해서 일렉 DJ로 정규 과정을 마쳤어요. 아. 그래서 일렉 DJ로 DJ가 되고 딱 1년 동안 일렉 DJ를 하다가 이제 힙합으로 넘어가게 됐죠. 아. 그래도 계속 CDJ를 썼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CDJ를 쓰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예. 저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반 회사 다니면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제대로 한번 파보자라고 해서 턴테이블을 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스크래치도 그냥 혼자 유튜브 찾아보면서. 아. 예. 그래서 이거 맞나 저거 맞나 이제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횟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스크래치를 시작한 지는. 오. 네. 그러면은 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긴 게 네. 지금 턴테이블 쓸 때 하루 연습 시간이랑 네. CDJ 쓸 때 연습 시간이랑 차이가 많이 있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CDJ 때가 훨씬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못하면 큰일 났었어요. 아. 네. 주변 환경이. 네. 그때 뭐 지금은 절대 이런 거 없을 겁니다. 네. 혹시 뭐 외국 분들이 보시던 한국 분들이 보시던 지금은 절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쵸. 저는 부조리의 시대에서 DJ를 배웠습니다. 전 못하면 맞았어요. 네. 선배한테.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암암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 거예요. 낭만의 시대 때 네, 얘기했어요. 낭만의 시대죠. 네. 예체능이라면 무조건 이게 체벌이 있었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잘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일렉을 하다가 힙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6시간씩 연습했어요. 힙합을 틀려고. 네. 힙합도 그때 이제 하우스에 완전 빠져 있을 때였으니까 하우스만 계속 듣다가 이제 힙합 트렌드도 다시 읽어야 되고 음악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게 연습 시간은 CDJ 쓸 때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제 생존 목숨이 걸려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 밥줄이 걸려 있었던 문제라. 예.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스크래치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했고, 예. 뭐 계속 그렇게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모르면 뭐 유튜브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또 그 진행자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또 하우스펠러, 아, 그렇죠. 하우스펠러. 예. 잘하죠. 영준이 형한테 도움을 많이 좀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죠. 한 2-3시간씩. 이게 연습을 해도 턴테이블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연습을 해도 뭔가가 계속 해야 돼요. 또 스크래치를 하면은 또 어떤 기술을 하면은 어떤 기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되면은 또 그걸로 나만의 플로우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바이니 컨트롤도 연습을 해야 되고 저글링도 연습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저희는 기술을 계속 연말에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게 끝이 없는 거 같고 저는 어디까지라는 선을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완전 그 유튜브나 어디 뭐 대회나 뭐 레드불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챔피언들처럼까지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네. 왜냐면은 시간도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고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이제 꺾였어요. 시간도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고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라고 생각을 정하는 게 맞나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생각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최근에 오사카를 갔는데 거기 클럽에 이제 지라프라는 클럽에 미나미상이라는 DJ가 있대요. 근데 그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할아버지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날 타임을 트신다고 해서 보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은 이제 건강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 연세면 좀 편찮으시고 이러실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근데 오사카를 가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가까운 옆 나라 나보다 한참 형님들도 아직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했을까? 계속 갈고 닦아도 되지 않나? 그리고 나이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나? 사회 통념, 사회 관념 때문에 내가 나이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딱 이번에 정립을 했거든요. 그쵸. 남들 시선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거에 대한 이제 리미트를 정해놓고 시기를 정해놓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서 K찹도 계속 좀 오래오래 같이 쭉쭉쭉 같이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 동료잖아요. 또. 예. 같이 나이 먹어가고 있는 네. 동료고 같이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진짜. 같이 뭐 턴테이블 쓰는 동료들 보면 뭐 물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뭐 제가 있어야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아, 그쵸.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제가 밑에 깔아줘야 네. 위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좀 연습량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 말고 다른 스크래치나 이제 턴테이블 쓰시는 DJ들은 연습을 보통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 강박관념이 또 있으신가 뭐 이런 것도 궁금했고 혹시 강박관념이나 이런 게 있나요? 뭐 연습을 예전엔 하나도 안 하면. 있었어요. 예전엔 있었어요. 나 오늘 이거 안 하면 잠 못 자. 아, 근데 사실 그 이게 요즘은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연습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지? 강박관념이 조금 많이 없어진 게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좀 또 나름 다른 쪽에도 이제 조금 시선을 조금 돌리고 있다 보니까 DJ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또 레슨도 하고 있고 그쵸. 예. 또 이제 레슨생은 어떻게 하면 더 모집하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커리큘럼으로 애들을 가르치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고 또 이제 뭐 요즘 애들은 또 어떤 음악을 좋아하지?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하고 또 DJ 외적인 것도 계속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제 한 가지보다는 좀 다방면적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습량에 대한 강박관념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지. 아이씨, 너 DJ라도 잘해야지. 성공할 거 아니야. 네가 뭐 키가 커 잘생기기를 했어. DJ라도 잘해야지 먹힐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채찍질했죠. 요즘은 이제 다른 데 쪽에도 좀 눈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게 좀 줄어든 상태긴 해요. 연습량에 대한 게.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무조건 한 2시간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하고 있어요. 계속 뭐가 됐든 믹싱이 됐던 스크래치가 됐던.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럼 레슨 얘기를 하셨는데 네. 레슨 같은 경우 요새 좀 활발히 그 모집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좀 어떻게 좀 그래도 많이 연락이 오나요? 제가 그래도 레슨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요즘 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확실히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대전이란 동네 자체가 풀이 좀 많이 작아요. 예,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DJ에 대한 관심도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요즘 그 대전광역시 안에서도 이제 사람은 적은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또 이제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논아먹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 다른 분들 저보다 훨씬 선배들인데 그 사람들 잡겠다고 뭐 수강료를 뭐 내린다던가 아니면 막 이렇게 뭐 감아온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거고 힙합에 대한 인기가 조금은 떨어진 게 영향이 있지 않. DJ에 대한 인기랑 힙합에 대한 인기가 살짝은 식은 게 좀 느껴져요. 예, 저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힙합에 대한 인기가 네. 맞아요. 조금 소강 상태인 게 좀 살짝 느껴지긴 해요. 네. 이게 보통 소강이 거의 막 이제 한참 형님들 저도 안 그래도 금요일에 한참 저보다 형님이랑 좀 통화를 했거든요. 뭐 힙합 얘기도 하고 뭐 동부 서부 이제 뭐 음악 얘기도 하다가 20년 주기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딱 20년 전에 좀 힙합이 소강 상태였잖아요. EDM이 딱 치고 올라올 시기고 약간 20년 주기가 맞는 것 같다. 지금 살짝 이제 힙합이 약간 소강 상태가 좀 온 것 같다. 이때를 우리가 힙합을 안 놓고 열심히 잘해서 버티면은 나중에 붐이 칠 때 그때는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고 이젠 우리가 이젠 존버를 못 하고 갈아타면은 또 그 힙합이 붐 됐을 때 뭔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별로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그렇지. 유행이든 아니든 힙합은 힙합이니까 버텨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과도기죠 지금. 네, 근데 힙합이 좀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저도 느껴져요. 확실히 좀 느껴져요. 요즘 나오는 음악만 들어도 사운드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듣던 그 정통 힙합의 사운드가 아니라 그렇죠. 일렉트로 하우스라던가 뭐 요즘 특히 뭐 테크노 붐이잖아요. 맞죠. 예. 그런 사운드가 되게 다 결합돼 있더라고. 믹스돼 있는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런 예. 음악들을 다 추구를 하고, 뭐 특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지나 하이퍼팝도 사실 다 뒤틀어버린 사운드잖아요. 예, 다 찌그러뜨려 놓고 막 하이퍼팝도 사실 힙합이라고 사실 장르상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렇죠. 좀, 요소가 사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예. 이게 어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힙합이 한 단계 좀 다른 색깔로 변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아예 바뀌어 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진화체냐 변종이냐. 그쵸. 변종이냐 이제 진화하는 거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요즘 세대라서 제가 아무래도 힙합 DJ이고 힙합 레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K샵 대전 힙합 DJ 레슨분이 우리 K샵한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스타 예. DM을 보내주시면은 네. 친절하게 24시간 항시대기입니다. 맞습니다. 언제든 항시대기. 바로 뛰어갑니다. 대전 하면은 K샵, 바로 K샵 하면 뛰어. 대전. 많은 분들에게 닿기를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퀄리티 뽑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요번에 이제 레슨 했던 친구를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 스토리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그때 저랑 한번 인사 나눴었던 예,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단순히 뭐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지만 단순히 그 친구들이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마스터피스잖아요. 우리의 마스터피스잖아요. 그렇죠. 저의 복제본을 만드는 거죠. 사실. 그리고 땅에 이제 작품이죠. 씨앗을 심어 놓는 예. 거고 미래에 대한 씨앗을 심어 놓는 거고 저랑 그 친구랑 거의 12살, 11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짜 미래에 대한 씨앗을 심어 놓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커리큘럼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 근데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장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 사용법을 먼저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기계 사용법 알려주고 어차피 제가 추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힙합이랑 그 친구가 원하는 힙합이랑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 친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그거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고 같이 음악 들으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자. 저는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K샵은 커리큘럼 어떻게 잡으셨어요? 저도 사실 이제 아카데미 출신이잖아요. 예. 저도 학원 출신이라서 그때 보고 배웠던 거를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살짝 제 스타일대로 바꿨죠. 처음에는 이제 이론 가르쳐주고 뭐 DJ의 역사라던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비 사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뭐 BPM은 뭐고 뭐 예를 들어서 믹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 어떻게 해야 뭐 어떻게 뭘 주의해야 되고 뭐 믹스에는 어떤 종류의 믹스가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비트 매칭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믹싱 기본적인 믹싱 인트로 아우트로 그리고 이제 코러스 믹싱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펙터 사용법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킬들 힙합 쪽으로 따지면 뭐 이제 뭐 워드플레이라던가 뭐 루프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스킬 뭐 하우스 쪽은 뭐 이제 뭐 블렌딩 믹싱이나 하모니 믹싱 이런 것들 알려주고 데뷔 무대를 한번 이제 찍어줘야죠. 아, 그쵸, 맞죠. 예, 네, 중요하죠. 무조건. 예. 현장 경험이 무조건 맞죠. 있냐 없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K샵은 만약에 레슨생들이 레슨 받는다면 무조건 현장 경험을 시켜줄 거죠? 무조건 시켜줍니다. 진짜로 요거는 요거를 하고 안 하고가 너무 차이가 커요. 저는 맞아요. 이제 사실 그 흔히 얘기하는 방구석 DJ로 DJ 할 거면 레슨을 왜 배웁니까? 아, 그쵸. 예. 선생 그 말 그대로 이제 학원이든 뭐 개인 레슨이든 가서 받는 이유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서 자기도 그 필드에 결국엔 한번 서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맞죠. 예. 그러니까 개인 레슨 받는 거고 그거 아니면 뭐 그냥 뭐 유튜브로 그냥 독학해도 되고 요즘 뭐 시스템도 잘 돼 있는데 아, 맞죠. 개인 레슨만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제 커넥션, 교류. 아, 맞죠.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현장 경험을 넣어줘요. 뭐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예. 또 이제 뭐 소정의 페이도 지급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소중함을 알죠. 아, 그쵸. 타임의 소중함을. 맞아. 예. 타임의 소중함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레슨하면서 정말 어이가 없거나 정말 네. 웃겼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정말 이거 정말 어이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웃기다. 이게 웃기다기보다는 네. 제가 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렇죠. 학생 빼곤 다 만나봤어요. 아, 저는 10대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만나봤거든요. 오, 예. 네, 오. 예. 근데 뭐 웃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를 해. 근데 몸이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유, 제가 어떻게든 뜯어 고쳐 주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잡아서 해주지 않는 이상 못해. 아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여기서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꼭 반박 아, 밀려서 누른다던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좀 뭐 어떻게든 수료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계속 이제 그 과정을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안 넘어가요 진도가.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되는 거를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넘어가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그거 맞죠.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그게 2주, 3주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제 집에 일이 생겨서 이제 당분간 레슨을 못 할 것 같다. 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웃기거나 막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 다 진지하게 파이팅 넘치게 오신 분들이라서 좋네요. 네. 아유. 근데 좀 사실 좀 안타깝네요. 약간 에이징 커브 느낌도 있고. 저도 에이징 커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20대였어요. 아, 예. 그냥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진짜 슬픈데요, 그러면. 네, 노래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예. 노래도 많이 알고. 사실 힙합 DJ는 노래 많이 하는 게 짱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노래도 정말 많이 알고 저보다 많이 알더라고요. 되게 마이너한 장르까지. 근데 참 이제 소프트웨어는 너무 좋은데 하드웨어가 조금 안 받쳐줘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K샵은. 그 누가 와도.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저도 지식이 좀 없는 상태에서 가르친 적도 있어가지고 그 초반 레슨생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요즘은 저 스스로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계속 찾아보면서 저도 열심히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꽉꽉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K샵이 이제 레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연습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보면은 자기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해요. 보면은 맨날 이제 헬스장 그리고 뭐 이제 마니어 스프 이런 거 찍어 버린 다음에 인스타 스토리에 DJ 식단 예. 저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자기 관리 빡빡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자기 관리 빡빡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 싶다든지 좀 막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K샵이 추구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DJ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는. 저는 오래 살아남고 싶어요. 아, 예. 오래오래 음악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자기 관리도 하는 거고. 뭐 전문 DJ를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전문직이기도 하고 서비스직이라고도 하고 생각을 해서 자기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그냥 음악만 잘 튼다기보다는 아 맞죠.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맞, 진짜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DJ가 막 목 다 음악은 진짜 잘 틀어. 근데 목 다 늘어난 뭐 티셔츠에 막 삼선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막 머리도 안 감고 아, 저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막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더 이제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하면서 롱런 하고 싶어요. 아, 예. 별 문제 없이. 그렇다고 뭐 제가 빛나고 막 독보적으로 막 맨 위에서 놀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잔잔한 파도 없는 바다같이 예, 그냥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 또 열정만 넘치다 보니까 아 내가 최고야. 내가 다 보여줄 거야. 오늘 니네 다 죽었어. 이러고서 이제 틀었는데 그렇게 하면 정작 그 당시에는 너무 좋죠. 근데 좀 지나고 보면 좀 부끄러운 적도 있고 내가 너무 과했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현타가 되게 많이 왔어요. 아, 예. 너무 사람이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아, 맞죠. 제가 뭐 이번 주는 체력이 10이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반응도 너무 좋았어. 근데 다음 주에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컨디션이 한 1, 2밖에 안 돼. 아유, 그러면 그때 10 텐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쵸 맞죠. 그래서 음악을 개판으로 틀었어. 그럼 전 집에 가서 웁니다. 진짜로 바로 울어요. 예. 혼자 도시락 까먹으면서. DJ 정식. 예,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러면서. 제가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체력 관리도 좀 하고 일정 수준으로 조금 너무 11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한 7, 8 정도 되는 사람으로 살자. 아, 예. 예, 그런 모토를 가지고 30대가 넘어가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30살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장르도 안 가리고 힙합이 됐던 아, 가끔 하우스도 틉니다. 오. 예, 제가 업장을 지금 어나더 말고 2군데를 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 K샵을 보고 싶을 때 어나더에 없어요. 그럼 만약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두 군데는? 12시 이전에는 네. 이제 12시 이후에는 제가 이제 어나더에 가서 마감 때까지 이제 있고 12시 이전에는 이제 둔산동에 이제 콤마 아, 콤마. 네, 콤마라는 예. 그냥 바예요. 캐주얼 바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는 이제 가끔 하우스도 틉니다. 예. 그 하우스를 트는 DJ 네임도 이제 정했거든요. 케찹이 아니라 케찹을 거꾸로 해서 이제 폭찹이에요. 예. 폭찹. 예. 폭찹. 예. 폭찹. K찹을 이제 거꾸로 쓰면 이제 폭찹인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하우스도 가끔씩 틀고 있고. 이제 하이어라는 또 작은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제 레슨생이 가게를 차리게 돼서 거기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마다 거기는 이제 정말 감성 있는 술집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음악을 틀고 있죠. 거기는 완전 잔잔하게. 네. 그런 식으로 다
그래서 다양한 음악들을 좀 틀고 오래 가고 싶습니다. 아. 롱런하면서. 좋네요. 올해 롱런 그러니까 네. 좀 계속 음악을 하고 오래오래 하고 싶다. 무난하게.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그게 너무 굴곡이 있는 것도 싫어요, 저도. 그니까요. 너무 들쑥날쑥하고 너무 막 너무 엄청 좋았다가 엄청 안 좋고 엄청 좋았다 이게 그니까요. 멀리서 보면은 야, 씨 정전까지 찍었네 이렇겠지만 막상 당사자는 불안했다가 초조했다가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좀 큰 사고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잔잔하게 파도 치듯이 왔다 갔다 요 정도의 완급 곡선만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음악 하는 게 너무 좋죠. 음악 하는 게 아유 그 DKBT 제가 영상을 좀 봤었어요 저번에 아, 하실 보셨어요? 때. 아예 조금 봤어요. 아.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그때 뭘 하고 있어가지고 아, 부끄러운 그냥 장면. 응원을 해야 되니까 아, 네네네. 아니 그 같은 뭐지 그때는 그냥 같은 충청남도에 있다는 걸로 이제 그 그래도 아는 사이니까 또 이제 응원을 하는 마음을 봤는데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충남 아산에 같은 연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 플랜카드 걸고 가죠. 서부의 자랑 케이팝. 조금 그랬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파이팅이 부족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 응원해드릴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서부 음악을 좀 많이 틀었더라고요 이번 루틴에 그때 루틴에. 맞아요. 좀 좋았어요 좀 저는 네. 저도 사실 서부파입니다. 네. 저 사실 서부파예요. 아 잠깐 너무 좋은데. 저도 사실 서부파예요. 네. 아니 동부도 좋아하는데 그럼요 저도 네. 좋아하는데 저는 서부파입니다. 네. 올드 스쿨은 서부죠. 여기 있잖아요. 네, 올드 스쿨. 네. 맞습니다. LA. 그래서 저는 고기도 LA 갈비밖에 안 먹어요. 네, 우짜한 소리고. 근데 보통 오신 분들이 다 옛날 거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좀 앞으로 나오실 분들도 보면은 거의 다 동부 쪽이 많아요, 사실. 동부요? 예. 어. 앞으로 나오실 분들이나 이제 나왔던 분들이나 보면은 동부 쪽을 더 선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어쩔 수 없이 취향이 또 악기가 다르잖아요.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에 좀 중점을 뒀고 또 서부 같은 경우는 뭐 신디나 이런 게 또 추가가 돼서 이제 좀 더 멜로디컬하게 들어가니까 더 신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취향 차이인데 이제 앞으로 나오실 분들이나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은 거의 동부 쪽을 선호하시는 그 취향 쪽이 뭐 둘 다 좋아하지만 취향 쪽이 약간 그런 쪽이셨는데 근데 또 조만간 저처럼 약간 극단적인 저처럼 극한의 서부. 예. 네, 극단적인 네. 동부를 좋아하시는 분이 조만간 또 나오셔요. 극한의 동부.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트 코스트 비사이드. 형님. 네. 그냥 인생이 동부시잖아요. 예. 예. 자주 통화를 하면서 예. 저는 이제 월화수목금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본업은 이제 전 차체 용접을 해요. 네네네. 거기도 한 13년 넘게 다녔는데 회사는 충남 아산이에요. 지금 집은 청주고 네. 하루에 2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주간 근무, 야간 근무를 하는데 주간 근무 퇴근길에는 한 번씩 현석이 형이랑 1시간 동안 이제 이스트 코스트 형이랑 네. 1시간 동안 거의 통화하면서 이제 동부 서부 얘기로 1시간 꽉꽉 채워 누르다고. 그 편이 더 기대되는데요. 내 편보다. 아니에요. 극단의 서부와 극단의 동부의 대결. 아, 근데 저는 K찹이랑 이렇게 대회 얘기도 하고 예. 좀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이면은 사실 물론 어제 나보다 더 나으면 되지만 네.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가 그 객관적인 지표로 나를 평가를 한번 받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네. 나 요만큼 했는데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신혜허 어느 정도 잘할까? 근데 누구나 다 그 마음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경쟁 심리라는 게. 그냥 힙합은 어찌 됐든 컴피티션이 있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좀 저도 언젠가는 저는 솔직히 지금 그거 나갈 저는 그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회나 이런 거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근데 저도 언젠가는 나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궁금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대회는 뭐 루틴은 뭐 몇 분을 쓰는구나. 뭐 이런 그런 뭐 규칙이라든지 또 좀 세부적인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요번에 좀 2등을 하시잖아요. 그럼 네. 1등 하신 분이랑 네. 좀 어떻게 좀 많이 본인이 느꼈을 때 좀 동기부여 이런 게 좀 됐나요? 아, 너무 됐죠. 너무 됐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뭐 굳이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 그 1등한 친구가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하울이라고 DJ 하울이라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제가 일단 동기부여가 된 이유 자체는 당연히 일단은 초등학생이잖아요. 너무 뭐 초등학생한테 져서 동기부여가 됐다 절대 이런 건 아니고 너무 대견한 거예요. 나 저 나이 때 뭐 했지? 나 그냥 나 반에서 그냥 딱지치기 하고 애들끼리 공기놀이 하고 줄넘기 하고 이럴 때였는데 맞아요. PC방 가서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거 하고 있을 텐데 재밌죠. 저 친구는 심지어 이제 하울이라는 친구는 리얼 바이닐로 플레이를 했어요. 유일하게. 유일하게요? 네, 유일하게. 대회에서 유일하게. 리얼 바이닐로 플레이를 하고 취미도 멋있어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래요. 진짜 그 서브컬처적인 취미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리얼 바이닐로 틀고 이제 뭐 스크래치도 이제 기깔 나고 예, 너무 잘해서 뭐 당연히 뭐 내가 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사실. 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2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동기부여도 됐고 항상 근데 뭐 굳이 이번 대회가 아니더라도 대회 나갈 때마다 항상 느껴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 나보다 뭐 어리던 나이가 많던 경력이 뭐 적던 그런 거 필요 없이 냉정하게 그냥 실력적으로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극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진짜 대회가 있으면 꼭 나가보세요. 그게 뭐 지방 작은 대회든 큰 대회든 내가 뭐 경력이 있던 없던 대회를 나가보는 거를 추천을 해요. 일단은 부딪혀 봐야 돼요. 예. 그게 뭐 굳이 내가 뭐 예선에서 떨어지고 본선에서 떨어져서 뭐 좌절할 게 아니라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가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실력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늘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2026년이니까 25, 24, 24년부터 이제 대회를 나갔으니까 24, 25, 26, 24년 전까지는 제 DJ 실력이 한 요 정도였다면 대회를 나가고 나서 진짜 이렇게 늘었어요. 예. 그래서 국내 대회가 많이 없지만 좀 이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지금 대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뭐 베드룸 DJ든 그 현장에서 지금 로컬 DJ든 누구든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굳이 왜 이 1등 얘기를 했냐면은 네. 사실 저는 DKBT에서 2등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 나간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2등을 했을 때 뭔가의 그 아쉬움이라든지 좀 동기부여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약간 살짝 긁으려고 이러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얼만큼 된다. 왜냐면 2등이면 진짜 아쉬울 거 아니에요. 뭔가. 왜냐면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1등이니까. 저 그 동기부여나 이런 그 심경이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대회 때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대회 때 그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은 그 대회 때 이제 장비가 CRSS였거든요. 예, CRSS였는데 이제 CR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턴이랑은 다르게 이제 그 가운데 크램쉘을 꽂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이고 풀 수 있잖아요. 네, 맞죠. 그 감도를. 근데 제가 그거를 실수로 저도 이제 결승이고 그때 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온지 모르겠어. 은근히 많이 왔어요. 또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오고 DJ 다른 이제 형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다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CRSS를 제가 거기서 써본 게 두 번째예요. 예, 처음 써본 게 이제 드랍더 그쵸. 네, 드랍더 드랍더 밑에서 써보고 드랍더 밑에서 썼을 때는 그래도 세팅을 다 해줘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내가 세팅을 하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크램쉘을 안 조인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냥 놨어.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밀리잖아요. 예,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왔지. 근데 오케이. DDC 때 같은 실수를 할 수. DDC 때는 음악을 꺼먹었습니다. 아예. 근데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스크래치 빼자. 그래서 스크래치 빼고 그냥 믹싱으로 승부 봤어요. 승부 봤는데 스크래치를 안 하면 못 넘어가는 구간이 왔어요. 무조건 요거는 스크래치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루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스크래치가 이제 뭐 좀 이제 고급 기술들을 못 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딜레이드라든가 뭐 투클릭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썼어요. 아예 그냥 그 첩스로 아유. 예, 첩스랑 뭐 포워드 이런 걸로만 그냥 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완전 멘붕이 와서 그 다음에 완전히 조금 제가 필살기로 준비한 루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곡 두 개를 아예 빼먹어 버린 거예요. 예. 곡 두 개를 아예 빼먹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시간은 다 채웠습니다. 어째저째 다 채웠어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아예 안 나서. 시간은 다 채웠는데 셋이 완전 밍숭맹숭한 셋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본선이죠. 본선 이거 말해도 되겠지? 본선에서 1등을 해서 제가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1등으로 올라가서 제가 심지어 결승 순서를 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나 마지막에 해야지. 마지막에 하면 실수 안 하겠지 해서 제가 마지막 순서를 골랐어요. 아이고. 근데 크램쉘 하나 때문에 아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티는 안 났는데 주변에 이제 응원 왔던 이제 형들이 이번에 왜 이렇게 힘을 뺐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다른 DJ들한테도 느껴졌구나. 큰일 났다. 라고 해서 그때 2등을 직감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제 전 순서가 지금 이제 1등한 이 하울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거를 보고 일단 1차적으로 압도를 당해서 제가 좀 떨고 있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루틴이 다 많이 망가졌죠. 중요한 게 사실 이제 팥빠진 찐빵이 된 거죠. 그래서 아쉬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당연한 2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그 루틴을 다 했으면 어땠을까?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도 약간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른 대회를 나가는 K샵은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되게 예리하게 날이 갈아서 나오겠네요. 제가 점점 좀 실수할 만한 거를 줄이고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대회는 어떻게 될지. 다음 대회 나오는 K샵 예리하게 갈아서 나오니까 되게 조심해야겠어요. 진짜. 네. 와. 제대로 연습해서 나가려고요. 좋습니다. 네. 너무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기대되고요. K샵이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얘기 다 들었고, 네. 이제 K샵의 플레이를 좀 보고 싶은데 좀 가능할까요? 네, 뭐 저 열심히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 한번 너무 기대되네요. 이제 K샵의 플레이를 한번 보러 가시죠. 찌끄려 보겠습니다.